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았죠?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이 오늘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도 안 좋았고 2차 전지 필두로 모든 테마들이 거의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중요한 지지 구간을 다 깼습니다. 완전 역배열에다가 이런 전 저점 구간까지도 깨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아직 여기를 버티고 있긴 한데, 이 구간이죠. 이렇게 코스닥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는데,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제 RSI 지표도 보시면 과매도 구간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많이 안 물려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뭐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일매일 이제 조금 종목을 오버나잇 하지 않고 하신 분들은 기회지만 지금 물린 분들한테는 조금 아픈 구간이죠. 지금 저도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물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중이 되게 적거든요. 지금은 뭐 1000만 원도 안 돼요. 계속 손절을 해가지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 과 함께 제가 또 추천드린 종목이었어서 이렇게 또 반등할 때 제가 지켜보려고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매가 굉장히 잘 됐어요. 다행히 이제 지수가 안 좋았는데 오전에 매매가 끝났고요. 어제 제가 추천드린 여기 효자 종목 중에서 저는 매매를 다 했습니다. 오늘 뭐뭐를 했냐면 자 서원 했고요. 그리고 모비스 했고요. 알테오젠 했고요. 그리고 머큐리 있었죠. 머큐리는 이제 이 영상 들어가시면 효자 종목에 있는데 머큐리에서 제일 큰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 이제 서원, 알테오젠 이렇게 비슷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저는 그 매매가 끝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뭐 책도 보고 지켜보면서 이제 오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것도 이제 어제 제가 시나리오는 잘 세웠지만 이런 구간, 전고점 이제 구간을 뚫고 신고가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 살짝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제 오전에는 알테오젠, 서원, 시가 베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거를 볼 새가 없었어요. 알테오젠은 이런 식으로 크게 먹었죠. 어제 제가 효자 종목 중에 가장 이제 좋다는 종목이었습니다. 5%에서 한번 먹고 여기 8% 한번 팔고요. 이건 좀 아까워요. 근데 뭐 이거를 다 먹는 건 욕심이고 어차피 비중은 여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고 요거는 좀 한 4분의 1 분량 남은 거였고요. 그리고 서원 어제 그 초전도체 뉴스랑 서원 같은 경우는 또 이낙연 관련주죠. 그래서 서원이 어제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도 얘도 좀 크게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베팅을 해서 7%부터 얘는 뭐 정말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큐리도 매도하고 있었고 서원도 시가에 사서 머큐리 매도하는 와중에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괜찮게 났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원이랑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초전도체에서 그 기사가 있었죠. 저번 노벨 수상 받은 사람이 이제 초전도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 그걸로 저는 임팩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많이 밀렸어요. 물론 얘도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빠른 손절을 했죠. 2% 안 되게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얘랑 서원이랑 같은 비중을 이제 베팅을 했어요. 왜냐면 둘 중에 누가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갈지 모르니까 서원은 이낙연 관련주로 이제 재료를 2개나 엮었죠. 초전도체랑 이낙연. 그래서 걔도 이제 한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도 같이 이제 시가 베팅을 했는데 얘는 2%에서 짧게 끊고 서원은 조금 길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모았었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매도했습니다. 조금씩 이거는 거의 이제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최고 12%, 11%? 뭐 그 정도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큰 하락 뒤에 거의 절반만큼의 이제 얘는 절반보다 더 반등을 해줬죠. 이런 것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좋아해요. 첫 눌림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 근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 떨어지면서 저도 조금 여러분들께 아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1타점, 2타점 잡아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저처럼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이런 날. 하지만 보통 이제 효자방 사람들도 보시면은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주린이니까 이제 위에서 비중을 조금 많이 하고 밑에서 물탈
시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도 이때 당시 계속 매수했었죠. 저는 되게 위에부터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때는 비중이 적었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비중 실어서 잘해서 이때 그냥 살짝 먹고 나왔었고 나머지를 다시 잡았다가 이런 데서 이제 잡고 계속 손절을 한 거죠.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때 많이 벌고요. 이때 좀 수익이 컸고 그거를 도로 이쪽에서 뱉어냈습니다. 좀 아쉽게 그렇게 됐는데 오늘 조금 저는 수익이 괜찮게 나면서 한숨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이 났어도 아직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 지금 지수도 안 좋고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효자방 분들도 슬슬 물린 종목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10월 효자방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9월 방 분들 그대로 한 달 더 할 예정입니다. 왜냐? 이번에 그 추석 연휴가 너무 길죠. 추석 연휴도 길고 그리고 저도 이제 중간에 해외 여행을 갔다 왔고 추석 연휴 그런 것까지 합하면 거의 10거래일 이상이 비게 됩니다. 원래 제가 뭐 딱 1일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었죠. 9월도 한 5일부터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9월은 지수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조금 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 10월에 장이 조금 돌리면은 최대한 우리 효자방에서 수익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은 효자방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10월 달에 이제 나머지 분들 안 뽑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분 정도만 충원을 할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 충원을 할 거고 그 공지는 제가 추석 연휴에 영상 하나 만들어서 그때 이제 다시 공지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 저는 딱 저렇게만 매매를 했어요. 뭐 더 이상 매매한 건 없고 모비스 하나 있었죠. 모비스는 제가 어제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저 시간외에서 팔았다라고 했죠. 물론 이게 갭이 5%나 떴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금요일날 마지막 타임에 5%를 찍은 거고 그 전 타임까지는 3%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3% 정도 여기서 판 거예요. 거의 여기서 팔았고 맨 마지막 타임에 팔지 못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오전부터 이런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오늘 신규 진입을 한 겁니다. 이런 구간 제가 여기 어디를 했죠 여러분? 어제 전 저점 구간 여기서 이제 저도 물량을 많이 실지 못했어요. 여기서 왜냐 이거 전 저점 구간을 깨고 지금 지수도 안 좋은데 여기서 더 요즘 그 폭락 많이 하죠. 낙폭이 심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호가를 보고 있는데 돈은 들어와요. 계속 매수는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길래 이거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비중을 크게 하진 못했습니다. 비중 적게 했고 대신 이제 크게 먹었죠. 8%. 처음 제가 매도했던 게 8% 정도였나요? 8% 정도 되고 그 다음은 이제 13%? 요거는 제가 반반 매도했어요. 근데 뭐 이건 비중이 워낙 적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다였고 오늘 이제 증시 요약을 해보자면 오전부터 이제 에코프로 BM에 증권가 매도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요거 에코프로 BM 팔아라. 전세계 공급해도 남는 수준. 유진투자증권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 매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매도 의견이 나온 거죠. 최근에 그 에코프로 상승할 때 저런 증권가에서 이런 매도 리포트를 계속 써도 계속 욕먹고 이 그 증권사 애들이 매도 리포트를 낼 수가 없었죠. 계속 그것만 쓰면은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끊겨져 있다가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판가 하락. 요거는 계속 있었어요. 뉴스가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지수도 안 좋고 그리고 투심도 안 좋을 때 저 리포트가 이제 한몫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으로 시가부터 밀어버립니다. 2차전지 그리고 우리 지수가 너무 안 좋았죠. 코스닥은. 그리고 포스코 악재 기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오전에 나온 게 아니라 10시 11시 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기사 한 10시 49분에 나왔네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돌발 악재 현지 관세청 통제. 그래서 지금 탄산 리튬 생산 공정에 쓰이는 원재료가 압류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장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여파는 아니지만 포스코로서는 때 아닌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그리고 지수, 투심 다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2차전지 애들이 하락폭이 확대된 거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투심도 안 좋고 이렇게 그 지수도 하락을 하니까 어때요? 현재 강했던 테마주들도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테마들은 정치 테마는 사실 지수의 영향을 딱히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을 때 더 이제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치 테마는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의 잘 받진 않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뭐 엄청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 테마는 이제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리고 뭐
장중에 뭐 속보, 만약에 뭐 이낙연 출마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뭐 갑자기 VI 걸리고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고, 정치 테마가 강할 때는 정말 강한데 약간 지수 해지 역할도 하고 지수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로 돈이 많이 쏠렸고, 이러다 보니 우리 또 해지 테마, 아니 지수 안 좋을 때 또 가는 애들 있죠.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해지 테마 중에 이제 신규 상장, 그리고 정치 테마 이런 애들이 강했고,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청약 성공 기사가 주말에 있었죠. 근데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했고요. 그 로봇 중에 이제 시총 작은 애들, 그리고 감속기 업체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감속기 업체라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를 간 이렌시스가 있고요. 뭐 장중에 유진 로봇, 뉴롱 메카 뭐 이런 애들도 한번 시세를 줬지만 걔네는 감속기 업체가 아니죠. 이렌시스랑 이제 시간 외에서 SPG 그리고 SBB 테크 이런 애들이 이제 감속기 테마인데, 얘네가 이제 시간 외에서 올랐어요. 장중에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죠, 얘네들은. 그리고 SPG는 또 시간 외에서 거래대금도 120억,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로봇 애들, 감속기 애들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효자 종목 할 때 이거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보고 가야죠. 보시면은 아까 그 RSI 지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거래대금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해가지고 15조밖에 안 터졌어요. 자, 코스닥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오늘 8.3조가 터졌고요. 코스피에서는 7.64조.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안 터진지 어떻게 아냐? 얼마 전까지 우리 지수 이때 상승할 때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 폭락 나온 날 이때도 그랬고요. 자, 25조가 터졌습니다. 코스닥에서만. 근데 오늘 8조예요. 3분의 1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상승할 때도 코스닥 하나에서만 15조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조가 간신히 넘죠. 그러다 보니 추석 연휴 앞두고, 그리고 지수 안 좋고 두산 로보틱스 청약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합쳐지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안 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돈이 당연히 많이 돌아야지만 투심도 좋아지고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이 좀 끌어올리겠죠. 하지만 이것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30조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33조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이쪽에 돈이 좀 묶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환불되는 날인데, 내일은 주식시장에 조금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겠죠.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좋고 내일 두산 로보틱스 이거 청약 환불이 이제 되는 날로 내일부터 거래대금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요일, 그리고 우리 추석 끝나고 10월 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200종목밖에 안 돼요. 코스닥에서는요 300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다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 투심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고, 추석 연휴 앞두고 너무 악재가 많다. 하지만 지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계속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락은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롱과 숏이 있죠. 숏. 상승을 할 때는 롱에 베팅을 한다고 하고, 하락을 할 때는 숏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죠. 자, 이게 의미가 뭘까요? 롱은, 자, 지수가 올라갈 때 이제 롱에 베팅을 한다고 하죠. 주식이나 지수가 올라갈 때. 왜 이게 롱일까요? 의미. 야금야금 조금씩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 지수만 봐도, 지금 요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수가 우리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죠. 주식 종목처럼. 보통 우량주들도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오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항상 어느 순간 가면 급락 나오죠. 이런 거. 이거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하락을 하죠. 그래서 숏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가 보통 오를 때는 길게,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 기간을 길게 두고 오르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주식이 떨어질 때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도 지수를 보면은 어때요?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도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항상 이제 RSI 이런 지표를 또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죠. 이런 반등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여기서 뭐 진짜 더 떨어지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더 떨어지면 진짜 기회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 주식, 그리고 아니면 포트 관리 하실 때 물린 거, 그리고 새로 신규 진입할 거,
잘 그 시나리오를 세운다면 뭐 하루 이틀만 있어도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크게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은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복귀는 아까 바로 전에 했죠.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BM발로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구간을 바로 이제 깨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저럼 이제 어제 우리가 시나리오 세울 때는 매도 리프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오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 잡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저점을 깨죠. 제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94만원, 5만원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어제 저점을 깨? 그럼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90만원 아니면 80만원에서 기다렸겠죠. 물론 저는 하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를.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당연히 80만원 구간 여기 오면은 지금도 저번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베팅을 할 예정이에요. 80만원부터. 사실 90만원부터 80만원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앞자리가 팔자가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뭐 90만원을 돌파할 때 제가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80만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에코프로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에코프로까지 복귀를 해봤고 당연히 저는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그 전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시원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 끝나고 정규장이 끝나고 이런 기사도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증권 신고서 제출 11월 중순 상장 목표 그리고 공시도 떴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의 공시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자 주요 경영 상황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공시랑 주식 소각을 한다고 이렇게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호재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원래 주식 소각은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호재가 반영이 된 호재로 반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왜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죠. 소각을 해버리면. 그래서 조금 좋게 봤는데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지켜보고 이게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식 소각이 아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그래서 에코프로 이쪽에 공시를 띄웠는데 자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공시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이제 좀 내일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에코프로는. 그래서 당연히 80만원 저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80만원 안 온다라고 하면은 90만원 돌파할 때 다시 조금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가 이제 뭐 11월 중순에 또 중순 중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에코프로 쪽으로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투심도 안 좋고 수급도 안 좋아서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지지만 또 한번 오를 때 정말 시원하게 가는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당분간 계속 이제 저 시세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알테오젠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제 이런 구간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어요. 7만원 구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얘가 조금 이쪽 7만원 밑으로 오면은 비중을 세게 할 예정이었지만 아까 보여드렸죠?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적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현금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좀 괜찮았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요 밑으로는 미수를 쓰려고 했는데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일 추천드린 종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니까 좀 괜찮았는데 이거 조금 효자방 사람들은 많이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 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강세 테마를 보면 로봇 애들. 근데 이제 좀 수급이 나뉘었죠. 아까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 이낙연, 김동연 그리고 오늘 조국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화천기계가.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 이낙연, 김동연 애들은 오늘 장중에 시세를 주고 이제 대장이 바뀌었죠. 둘 다. 원래 이낙연은 서원이었는데 오늘은 부국철강으로 대장이 바뀌었고 김동연 테마는 CCS 이렇게 얘가 대장으로 가면서 올라왔는데 시간 외에서는 다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만 상한가가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모비스는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따가 효자 종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눌림은 이런 구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 이거 뭐 위믹스코인 그게 이제 오늘 시세를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 뉴스에는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딱히 안 했습니다. 얘네 위메이드 그룹은 조금 그렇죠. 예전부터.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보진 않았고요. 약세 테마 사실 오늘 이 테마 말고는 다 약했습니다. 2차전지, 추전도체, 양자암호, 모든 테마 약세 그리고 보합, 5G 통신 장비가 장중에 시세를 또 오늘도 주긴 했어요. 에이스테크도 그렇고요. 시세 얘 끼 정말 좋죠. 오늘도 시가에서 14%짜리
10짜리 상승이 나왔던 거죠, 오늘. 그리고 머큐리, 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가에서 이제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시세를 주고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 제가 아까 머큐리는 안 보여드렸죠?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드렸지. 요거 말씀을 안 드렸죠? 요거. 이제 장 끝나기 전에 조금 잡았어요, 조금. 100만원대로 잡았는데, 요거는 지켜보려고 잡았거든요. 요거랑 제가 오늘 종배를, 얘를 할까, 신신 제약을 할까 했는데, 얘는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지금 손절 생각을 하고 있고, 신신 제약이 같습니다. 요거는 좀 아까워요. 근데 얘는 저는 이제 첫 타임에 샀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첫 타임에 3% 올랐을 때 그냥 조금 샀는데 약간 수익 중이에요. 지금 2%좀 안 되게 수익 중이고, 모비스는 내일 이제 모비스가 아니고 머큐리는 내일 오전에 손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계 시황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10%래요. 근데 이제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0. 몇 프로 이제 하락.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선물은 약간 하락 중이네요. 0.01%, 0.9%. 약간 하락 중이죠. 거의 보합권. 국내 지수는 코스피 0.49%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1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뉴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오늘 그 핵융합 애들이 이제 중간에 이때 이제 오전에 시세를 주고 한번 쭉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이때부터 그 기사를 하나 띄웠죠. 그 기사가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꿈의 암치료 중입자 효과 있고 부작용 적어. 요거 때문에 이제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반짝하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고, 모비스 말고는 오늘 2등주가 다윈시스가 좀 많이 올라왔죠. 얘가 원래 한 3, 4등주 하던 애인데 오늘은 2등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대장만 합니다. 대장 아니면은 대장이 뭐 상한가를 갔거나 VI 걸리거나 했을 때 2등주를 잠깐 보고, 2등주가 대장에 비해 너무 많이 빠졌다 할 때만 2등주를 쳐다보는 거죠. 다윈시스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다윈시스 자회사 중성자 활용 꿈의 암치료기 뇌종양 치료 목적 사용 추가 승인. 요 기사로 오늘 얘가 그 2등주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증권가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뭐 바이오를 하나 붙인 것 같더라고요. 뭐 교모 세포종 치료 목적 뭐 그런 저거 재료도 붙여줬는데 우리는 따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뭐 내일 진짜 미친 척하고 지금 뭐 위에 물량도 너무 많고 내일 얘가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딱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데 뚫으면 보겠죠. 19,000원 뚫어주면은 볼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명계 원내대표 선거 불참 체포한 가결 후 비명 축출 여파. 그래서 내일 요거 원내대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 정치 테마도 이제 내일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치 테마는 눌림 잡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 뭐 발표 나오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시가에는 할 거예요. 시가의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를 보긴 할 건데 얘가 상한가가 가서 안 풀려, 그 시간 외에서 안 풀렸기 때문에 얘를 보는 겁니다. 보긴 할 건데 정치 테마는 내일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내 승부수 띄운다던 삼성 로봇 사업 어디까지 왔나? 자, 이게 오늘 뉴스가 요게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걸로 좀 움직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전에 갑자기 쭉 빼더니 오후장에 다 올렸습니다. 뭐 저 뉴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올렸고, 이거 뉴스 기사를 보시면 11월이었나? 11월 로봇법 개정안 시행 맞춰 제품 공개 전망 이래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설마 이번에 그 두산 로보틱스로 시세를 안 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더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온 다음 저 11월에 맞춰서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겠죠. 물론 저는 다음 주 우리 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 보통 저렇게 상장하고 나면 관련주들이 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거래일은 이제 내일부터 3거래일 남았고 그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다 할 기준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뉴스가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렌시스도 저 뉴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자, 이렌시스가 이번에 오른 게 그 감속기, 보핏
삼성 로봇 보핏의 감속기 공급 부각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거거든요. 이거는 예전 뉴스긴 한데 오늘 이렌시스가 상한가 간 이유도 저 뉴스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 11월에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쪽 상대적으로 시총이 적은 감속기 그 테마 애들이 오늘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PG, SBB 테크 이런 애들 그리고 이렌시스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렌시스와 SBB 테크는 감속기를 보핏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렌시스, SBB 테크 둘 다 삼성 관련주다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업체고 얘네들은 이제 감속기를 보핏에 공급하는 그런 관련주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물론 삼성 로봇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지금 그 테마성 우리는 수익이 목표잖아요. 수익이 잘 나는 게 그런 거를 따지면은 이렌시스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쉬워 이런 거는. 그리고 오늘 뭐 뉴로메카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뭐 크게 잠깐 반짝했었고 크게 뭐 시세를 주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젤렌스키 월가 건물들과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논의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오늘 재건 애들도 많이 좀 하락을 했죠. 물론 저는 이번에 그 히림을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을 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일 또 효자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제가 이 밑에 최근 테마의 그 이슈처럼 뉴스 큰 제목을 이렇게 다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정지한 다음에 한 번씩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최신 거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다 보시고 오늘은 뭐 뉴스가 많이 없어요. 진짜 오늘 지수도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가 많이 없었고 자 효자 종목을 이제 바로 알려드릴 건데 내일의 효자 종목 당연히 이렌시스를 봐야겠죠. 우리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얘를 볼 건데 자 우리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비스를 시가에 하고 눌림을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어떻게 됐죠? 그때 이 6,200원 이게 이제 전 고점이었죠. 여기 이렇게 했었고 저는 물론 못했는데 이렇게 했었고 여기 나중에 오후장에 눌림 나오면 이런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렌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내일 시세를 준다면 오전에는 강할 것 같아요. 갭이 물론 얼마나 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감속기 애들 테마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오른 거 보면은 이렌시스도 내일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감속기 애들 SPG 거의 5%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SBB 테크도 1.5%. 근데 SPG가 120억이 아까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감속기 애들이 조금 오전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대장인 이렌시스는 당연히 시가에 조금 해볼 텐데 갭이 얼마나 뜨냐에 따라서 저는 비중을 달리할 겁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얘가 시가가 뭐 오늘처럼 뭐 8, 9% 떴다라고 해봅시다. 오늘은 시가에서 갭 뜨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올라갔죠? 이거 슈팅 거의 10%짜리입니다. 3분 만에. 15분 만에.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갭을 떠서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시가 베팅을 시드가 1,000만 원인데 만약에 저 같으면 한 300만 원 할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금 시가 베팅을 했는데 2% 내지 3% 되기 전에 마이너스가 자릅니다. 손절을 한다고요. 그냥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버티면서 매도를 하겠지만 바로 시가부터 내려와? 그럼 당연히 손절해야죠. 왜냐? 시가가 8, 9%가 뜬 상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눌림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떨어지면. 그러니까 시가 베팅을 했을 때 바로 안 가고 떨어지면 손절을 빨리 해야 되고 물론 호가창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온다,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거를 금방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올리는 척 하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대응을 조금이라도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손절을 하고 이런 상한가 라인이나 눌림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5,500원 여기를 볼 겁니다. 근데 얘가 내일 뭐 갑자기 상한가를 깨고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당연히 안 잡죠. 5,500원 구간에서 안 잡아요. 하지만 갭이 어느 정도 떠 있고 상한가도 깨버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5,500원을 와줬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갭이 떠서 뭐 이런 데서 시세를 주고 나중에 5,500원이 와줬을 때 이런 데서 조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네모칸이 작죠? 비중은 적게 할 예정이고요. 제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는 5,250원부터 5,000원 이 부근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영상은 우리 효자방 사람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 보고 내일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대응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서 1타점 잡고 2타점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을 깨? 그러면 마이너스 1, 2%에서 손절하고 이 5,000원 부근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렌시스는 내일 당연히 봐야 되고 지금 요 며칠 새 로봇 대장이면서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신고가예요. 완전 신고가에다가 매물도 위에 없고 며칠 전에 모비스처럼 저런 이제 눌림, 첫 눌림 어떻게 나왔죠? 얘? 이때였죠? 순식간에 15%.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순식간에 뭐 이거는 저점부터 고점까지고 만약에 이런 데서 잡았다. 그럼 10% 이상은 나온 거예요. 완전 저점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두고 한 30분 안에 저런 10%짜리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까딱이라도 대응을 잘못하면은 대신 이렇게 15%짜리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첫 반등 이런 거. 순식간에 20%씩 수익 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는 방금 그 시나리오대로 시가에 보고 그리고 오후장에 시세를 주고 내려오는 눌림을 할 겁니다. 이거를 할 거고요. 바로 내려오는 눌림. 이거는 이 구간은 안 봐요. 5,000원부터 볼 겁니다. 바로 내려오는 거. 아시겠죠? 1번. 이거는 시세를 주고 내려오는 눌림. 자, 시가가 갭이 떠서 뭐 이렇게 또 시세를 주고 내려오는 눌림을 잡을 거고 바로 내려오는 눌림은 진짜 밑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2개입니다. 이렌시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간 외에 좀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구간 저도 여기서 이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오늘 아예 15만 원을 찍어줬으면 여기서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15만 뭐 몇천 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라 손이 안 나가서 저도 물을 타진 못했는데 저는 대신 이제 비중이 적죠. 지금 800만 원 정도인가 남았는데 글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진 않아서 일단 계속 볼 거고 이런 거 내일 이런 저점을 깨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안 깬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 어제 이제 고점이었던 뭐 17만 6천 원 여기를 뚫어주는지 위아래로 여러분들께서 주시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15만 원에서 저는 추매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맥은 얘도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차트가 좀 애매해요. 좋은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1,500억에서 1,000억이 4거래일 정도 터졌는데 차트가 이뻐요. 지금 21선 와 있고 여기서 오늘 한번 반등을 해줬고 5,000원을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5,000원에서 지지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튀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도 끼가 좋더라고요. 스맥도. 예전에 올라올 때는 저도 그냥 표시만 해두고 매매를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계속 버티죠. 5,000원을 버티고 있고 이제 일봉상에서 21선이 오늘 처음으로 닿았는데 이제 지지가 좀 나왔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도 지지가 나온다. 그리고 로봇 애들이 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도 반등 한번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스맥도 보긴 할 거예요. 얘는 이제 5,000원을 지지해주는지 깨면 안 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아까 설명드렸죠. 80만원 그런 구간 아니면은 90만원 돌파할 때 아니면 이제 80만원 언저리부터 잡을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알테오제는 오늘 사실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고 내일 이제 82,000원 얘는 아직 멀었네요. 신고가는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죠. 82,000원 여기 뚫는지 봐야 되고 여기 뚫으면은 그 다음은 9만원. 얘는 매물대가 되게 많네요. 근데 이제 이 앞전 차트는 너무 이제 3년 이상 된 차트라서 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 제가 이런 구간 좋은 구간에서는 이미 지나갔고 좋은 구간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얘는 그냥 눌림 봐야 되겠네요. 눌림은 당연히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올 것 같고 자, 얘는 그냥 내일 보지 말고 하루 더 지켜봅시다. 내일
만약 저는 얘를 한다면 시가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시가에 안 간다. 바로 손절입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눌림 자리도 뭐 오늘 기준봉을 세웠기 때문에 별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하루 더 이런 시세가 나와서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봉을 또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런 눌림을 해볼 수 있겠죠. 내일은 좀 어려워 보여요. 매매하기. 시가에 살짝 해보고 내려간다 싶으면 손절 생각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화천기계 이거는 조국 관련주로 내일 시가 갭 얼마나 뜨는지 보고 살짝 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비스도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내일 5일선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일선 깨지는 구간, 이런 5,500원, 그러니까 오늘 저점 이런 데서 5,000원까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도 요즘 애들 어때요? 급등했던 차트도 한번 날 잡고 이런 장대 음봉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500원에서 한 주를 사서 지켜볼 겁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또 지지가 나와. 그러면 당연히 그때 물량을 좀 태울 거고요. 여기를 어김없이 깬다라고 하면 5,000원에서 또 한 주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도 지지가 나와? 지지가 여기선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돌려주는 거 보고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5,000원, 5,500원에서 한 주를 걸어 놓고요. 5,500원이 이제 오늘 저점입니다. 여기서 한 주를 걸어 놓고 지지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지지가 안 나오고 이걸 깨. 그러면 5,000원 이 언저리 여기서 또 한 주 또 매매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00원에서 지지가 나와. 라운드 피겨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올라갈 때 등에 탈 겁니다. 아시겠죠? 모비스는 그렇게 할 건데, 이거는 눌림 돌려줄 때,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겠죠. 물론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내일 이렌시스, 지금 며칠 동안 가장 많이 올랐고 로봇 대장에다가 오늘 지금 이렇게 지수도 안 좋은데 대장으로 신고가까지 갔다? 그럼 무조건 매매를 해야겠죠. 이렌시스 제일 좋아 보이고요. 스맥도 5,000원 지지 나오는지, 그리고 알테오제는 이제 시가 손절 생각하고 해볼 예정. 화천기계도 시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다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뭐 이렇게 많은 종목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한두 종목만 딱딱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를 다 하지 않아요. 한 번에. 저도 뭐 많으면 세 종목 한꺼번에 이제 매수할 때가 있긴 한데 빨리빨리 자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비스까지 눌림 돌아 나갈 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있고 이 정도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지수가 많이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시죠? 추석 앞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신다면 우리 나중에 지수가 돌아 나가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수 안 좋을 때는 잠깐입니다. 숏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계좌가 이렇게 힘들 때도 있으면 반등 나와서 수익이 많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식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셔서 내일도, 그리고 추석 전까지 꼭 떡값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